부동산의 다양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원의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9월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9월? 뭐 소장님 생신 있죠? 어떻게 알았어? 진짜?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말로만? 생일 언제? 난 12월. 그래서 무슨 달인데요, 9월이? 재산세 납부. 재산세? 네. 나한테는 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죠. 매년 네.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 6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세금을 내는데 보유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납부가 좀 달라요, 날짜가. 또 한숨부터 쉬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주택, 아파트.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네. 좀 부담되니까 2분의 1은 7월, 그렇게. 2분의 1은 9월에 내고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 땅을 가지고 있으면 9월, 9월. 이렇게 나눠서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내니까 요거는 좀 미뤄뒀다가 12월 달에 부과됩니다. 소장님 생신과 제 생일에 딱딱 기억하기 좋겠다.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저희 회사 직원분이신 신책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대출 관련 이자 부담 등의 이유로 부모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 현재 1가구 3주택입니다. 한 채는 수원 율전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로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나머지 두 채는 시흥시 목감지구에 자가 및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수원 아파트 처분인데요. 수원시 전체가 조정지역이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양도세가 정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오른 건 2억도 안 되는데 양도세가 1억. 자, 이 돈으로 부모님 청약 받으신 아파트 대금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또 그러니까 세금. 1가구 3주택이래. 우리 앞서서 재산세, 종부세 이야기했듯이 네. 요 정도면 또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고민되는 게 이제 자기 집이 3주택이면 괜찮은데 율전동 집이 부모님이 거주하니까 이게 참 본의 아니게 3주택이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양도세는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해서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죠. 내는데 표 보이시죠? 표를 보면 구간별로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세율. 하는데 좀 아시네. 고민이면 몇 한데.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는 15%에서 네. 10억 초과되면 45%. 이렇게 구간별로 내는데 자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면 20%포인트를 더 먼저? 얹어버리죠. 그러면 6%가 네. 26%가 되고 45%가 65%. 배야 배? 굉장히 늘어나죠. 본의 아니게 20%가 더 붙으니까. 근데 이분같이 3주택이 되면은 20 갖고 안 되는 거예요. 30%포인트를 더 얹으니까 1,200만 원 이하면은 6%가 아니라 36%. 한 2억 남았다고 했잖아요. 네. 2억 남으면은요, 3억 이하 구간이니까 68%? 거의 다 뜯긴다고 봐야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시켜줍니다. 1년간. 1년간? 그래서 2023년 5월 9일까지 팔면 네. 요거는 빼주는 거예요. 근데 율전동 집을 제가 볼 때는 팔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거래 절벽이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졌어. 이런 분들은 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3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니까 빼박이니까 30%포인트 중과세의 이득을 볼 것인가, 배제 이득을 볼 것인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더 유리한가에 대한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인가? 아닌지. 아닌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중과세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따져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원 율전동에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네. 전라도 해남에 두 해남. 채를 가지고 네네네. 있어요. 그러면 3주택은 3주택이죠. 그렇죠. 3주택인데 생각해보면 야 해남이 투기 수요가 막 있는 곳도 아닌데 중과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을 해줍니다. 서울이나 수원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를 팔면 과연 해남에 있는 두 채가 이걸 중과세 주택수로 포함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아요? 기준을 정해졌어요. 지방에 중소도시들 읍면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 해남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 시가 3억. 그렇게 3억 이하면 빼줄게. 3주택이어도 해남 주택이 기준 시가 3억 이하면은 수원 율전동 1주택으로만 봐서 중과세 30% 20%는 빼줄게. 요 기준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진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정말 명확하게 확인을 그건 해봐야 좀 될 검색을 해서 필요성이 좀 있네요. 확인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발표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은 갑자기 언제든지 막, 바뀔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네요. 정부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또 무슨 딴지를 자꾸 거는 거야? 단지가 아니고 정말. 아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은 원래 주택수가 아니었는데요. 2021년부터 주택수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율전동에 한 채가 있고 내가 분양권이 두 채 있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분양권을 무시해도 되는데 네. 지금은 분양권도 그죠. 주택수 들어가니까 네, 들어가요. 3주택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입주권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가지고요. 네. 관리 처분이 나고 멸시를 해버리면 이제 입주권이 되거든요. 입주권은 이제 주택수는 들어가는데 자기를 파는 거는 또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주권을 두 개, 수원 율전동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율전동을 팔면 중과세 대상, 네. 입주권을 팔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예외가 있어요. 경매, 문화재 주택, 장기 사원용, 미분양이 낮거나 5년 경과하지 않은 네. 상속 주택들 이런 거 중과세 주택에 빠지기 때문에 괜찮네.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런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볼 때는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분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내년에 5월까지 5월 9일 이전까지는 네, 5월 9일 팔아야만 이전까지. 중과세를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 회사 메일로 직접 보내주신 신파트장님의 사연입니다. 또 신씨?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재개발 아파트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와이프 모두 각 한 채씩 집을 보유 중인데요. 이 중 와이프 명의의 집이 재개발되어서 내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자,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것과 와이프 명의로 유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취득일은 2003년도고요. 주택 보유가 약 17년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네. 재개발은 2020년도 8월에 시작. 일반 분양가가 약 5억 5천, 그리고 위치가 대구, 수성구, 지산동이시라고 합니다. 자, 세금적으로 뭐가 유리해요? 세금적으로요? 네. 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와, 이분이 일단 본인이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와이프가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부럽네. 결혼 잘했는데. 그런 건가? 진짜 굉장히 부럽고요. 결국에는 공동명의로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각자로 가져가는 게 좋은가? 네. 근데 와이프 지분의 그 재개발을 왜 자기 명의로 가지고 탐나는 건가? 일단 네. 세금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분이 무주택이었어요. 부인은 재개발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저는 공동 명의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팔 때는 양도세를 내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이 기준이 있잖아요. 대책에서 9억으로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억이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요거 12억으로 올려준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국회. 네. 결국에는 11억,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6억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6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10억이라고 한다. 두 개 합쳐서 10억이라고 한다면 나누면 5억, 5억이니까 그렇죠. 공시가격으로 보면 유리하죠. 둘 다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안 낼 수는 있는데 공동 명의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공동 명의로 반 떼준 와이프는 2.5억이 5억, 남을 거고요. 그렇죠. 5억에서 2.5억을 받은 분은 7억 5천이 되겠죠. 공시가격 기준에서 7억 5천 되면 6억 넘어가게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버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동 명의하면 남편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더 오히려 늘어나게 더, 되니까 예.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합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끝이냐? 또 있어요? 이제 양도세도 계산해봐야죠. 종부세가 유리하냐, 양도세가 유리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누진세율 이야기했잖아요. 네. 표 나오죠?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구간에 걸리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집 팔고 남은 네. 금액이 9천만 원인데 와이프 명의예요. 구간이 8,800에서 1억 5천 그렇죠. 사이 구간이 걸리잖아요. 8,800에서 1억 5천 사이 구간 걸리면 35%. 근데 나눴어. 나누면 4,500, 4,500. 4,500이면은 4,600만 원 이하 구간, 15% 구간이죠. 어휴, 그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이때는 나누면 유리할 수 있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 4,500, 4,500씩 계산을 하니까 기본 공제도 250만 원씩인데 각각 250, 250 더 빼주니까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수는 있다. 아니면 금액대가 높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것 같대.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동명의에서 나눠 가지는 것보다 각각 인별과세니까요. 각각 개별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만 가지고는 뭐가 유리한지는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거랑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집 금액을 그렇죠.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하고 얼마 남는지도 책정해야 네, 돼요. 측정한 다음 종부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게 좋고요.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가 좀 낫지 개별로 않을까. 가져가라. 혹시라도 나중에 좀 헤어지게 되면 제 3분 날도 좀 맨날 헤어진대, 맨날. 확실히 9월달 되니까 세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게 예. 세금 관련된 거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사전에 미리 좀 알아보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사연도 정말 잘 풀어봤네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머니. 머니.